자, 어느덧 벌써 3월입니다. 이제 다음 주 3월 19일에서 20일 넘어가는 이날,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이고요. 연준의 금리 결정이 있는 날입니다. 과연 이번에 연준은 금리를 동결할 것인지 아닌지, 트럼프의 관세 부과 소식, 그리고 물가가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으면서 트럼프의 관세 부과 소식, 그리고 물가 상승, 그리고 실업률 상승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금리 인하다, 동결이다, 아니면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최근 파월 의장의 발언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3월에 금리 동결할 것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렛츠고! 먼저 1월 29일에 있었던 올해 첫 FOMC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큰 이변은 없었고, 그리고 별다른 반전도 없었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그저 그런 무난한 FOMC였고요. 이때 기준금리 동결을 하면서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의견은 만장일치였고요. 다만 달라진 문구를 한번 살짝 보시면 이 문구가 달라졌습니다. 이 문구를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변했는데요. 그 전에 작년 12월 18일에는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문구가 이전에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 2%에 향해서 진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다소 높다, 이런 문구였고요. 달라진 점은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은 같지만 연준의 목표치 2%에 대한 진전되고 있다, 이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이걸 해석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연준이 예상한 대로 2% 목표치로 잘 내려가고 있었는데 트럼프의 새로운 정책, 관세 부과, 그리고 이민 정책, 감세 정책 이런 것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2% 목표에 대한 진전이라는 문구는 지우고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준이 현재 고용이 다소 강한 상태에서,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는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FOMC 이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주요 발언들을 한번 보시면 실업률은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고 노동시장은 견고하다. 실업률이 4%대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 맞고요. 그리고 노동시장이 견고한 이상 금리를 내릴 명분도 없습니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걸 시사하죠. 그리고 물가가 추가 진전, 고용이 추가 악화되면 금리 인하를 하겠다. 고용에 대해서는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야 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도지, 정부 효율부에서 공무원을 대폭 삭감했죠. 이제 미국에 조만간 고용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미국 고용을 지탱한 건 대부분 정부 고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부 고용 수치도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세, 이민, 재정 정책에 대한 추이는 지켜봐야 된다. 정부 초반에 많이 바뀔 수 있고 트럼프 성향상 협상용으로 써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말이고요. 실제로 최근에도 계속 관세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말이 계속 바뀌고 있죠. 그리고 이 말이 좀 중요한데요. 우리는 중립금리보다 의미 있는 높은 수준에 있다. 이걸 해석하자면 앞으로 금리를 많이 내릴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즉 중립금리가 3% 후반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미국 금리가 4.5%니까 많이 내려봐야 1% 안팎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상당히 크죠. 미국은 고금리 장기화 기저로 가고 금리를 많이 내릴 생각이 없는데 한국은 벌써 2% 금리로 진입했으니까 한미 금리 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격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즉 한국에는 정말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FOMC 이후 트럼프는 연준이 인플레를 일으키고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비난하면서 금리 인하 압박을 하고 있고요. 연준은 독립적인 기관인데 트럼프가 이제 본인이 마지막으로 대통령 하니까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압박하면 아무리 독립적인 기관이라도 정책적으로 태도와 자유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하지만 현재 트럼프가 파월을 비난하는 것보다 미국이나 세계 각지에서 트럼프 정책 그리고 태도에 대해서 비난이 더 많기 때문에 약간 묻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있었던 3월 6일에 연준 베이지북이 발표됐는데요. 베이지북은 연간 8회 정도 발표되고 FOMC 회의 2주 전에 공개됩니다. 베이지북이 이렇게 발표되는데 한번 보시면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컨텐츠도 상당히 많고 이걸 다 읽으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걸 요약해서 한번 보시면 필수품 소비는 견조한데 단 저소득층에게는 가격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미 반응하고 있다. 한국도 서민이 가장 어려운 것처럼 비슷하죠. 그리고 고용이 소폭 증가됐고 하지만 증가폭은 둔화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금리 인하할 명분은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물가가 아직까지는 보통 수준의 상승이고 제조업, 건설업, 원자재 부담이 크고 계란, 식품 상승 부담이 있지만 아직까지 관세 부과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런 베이지북 자료는 금리 정책의 주요 참고 자료로 쓰이고요. 기업과 업계 관계자들의 현장 분석도 포함되기 때문에 한 번씩 주요 포인트를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봐도 현재 금리 동결 기조가 확실하고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오히려 열어둬야 됩니다. 왜냐? 트럼프 정책의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요. 관세로 인한 공급 충격으로 만약에 인플레가 자극이 되면요. 금리를 높여야 되고요. 반대로 고용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고용이 둔화되기 시작하면 또 금리를 내려야 되고요. 결국 지금 파월 의장은 고민이 상당히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는 상승하는데 경제는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교착 상태이긴 한데 3월의 기준금리는 동결할 것이라고 저는 100%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었던 3월 7일 파월 의장의 경제 전망 발표입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서 계속 하락하던 나스닥 증시를 끌어올리면서 약간 증시 하단을 받쳐줬습니다. 주요 내용도 살펴보시면 연준은 서두를 생각이 없다. 그리고 지금 딱히 취할 조치도 없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단기 인플레이션은 관세 우려로 인해서 상승했지만 장기 인플레는 아직까지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고하고 대체로 경제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 이민, 재정정책은 영향이 올 때까지 스탠스를 유지하겠다. 이 스탠스는 1월에 파월 의장 기자회견 스탠스와 동일하죠. 아직 몇 달이 지났지만 트럼프 정책이 계속 바뀌니까 추이를 지켜본다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인하는 경제 데이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연준은 서둘러서 정책을 조정할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곧 다가올 3월 FOMC에서 현재까지 살펴본 것만 봐도 동결은 100% 확정입니다.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고 정책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 정말 멍청한 행동이고요. 근데 그 멍청한 행동을 한국은행은 했죠. 미국은 절대 멍청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3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 전 세계의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고 홍보하는 꼴이거든요. 한국은 이미 전 세계의 한국 경제가 망해가고 있다고 2% 금리에 진입하면서 홍보했죠. 정말 기득권과 부자들만을 위한 나라입니다. 법 위에 사람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죠. 어쩌다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렇게 됐는지 저도 참 슬픕니다. 무튼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압박하긴 하지만 인플레 지표들도 재반등 중에 있고 아직 트럼프 스탠스도 정확하지 않고 전쟁 역시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할 강력한 명분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고용 쇼크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3월에 금리 동결은 100%고 하반기에 금리 인하는 경제 데이터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1회 또는 2회로 그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꾸준하게 파월의 스탠스 그리고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와이